안녕하십니까. 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성형외과 김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불안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 전 세계인들이 다 불안에 떨고 있죠.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불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에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고 계셔서 이번 주제를 불안으로 삼아봤습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몸이 결국은 좀 위협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교감신경이 작용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저번 영상에도 한 말씀 드렸었는데 다시 한 말씀 드리면 교감신경이란 것은 우리 몸이 위협이 되어서 두 가지 반응이 생겨요. 하나는 그걸 가지고 싸울 수 있는 반응. 내가 힘이 세다고 생각하면 싸우게 되고요. 힘이 약하게 되다고 생각하면 도망을 갑니다. 어찌됐든 대치하는 신경이죠. 긴장을 해서 이벤트, 사물, 사람과 어찌 대치를 했었을 때 이게 나와 친숙하다. 이제 그러면 받아들이는 거죠. 그때는 부교감 신경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 바이러스를 보면은 대치하는 거죠.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맞서 싸운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방역이 들어가죠. 그리고 망간다라는 거는 집에 있고 사회생활 안 하고 또 모든 걸 격리를 하고 이런 것은 도망가는 행위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도망가든 맞서 싸우든 대부분은 이제 바이러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도망가는 심리가 훨씬 작동이 되는데요. 이 도망가는 심리는 교감신경에서 이제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감신경이 작동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특히 이 흉추 그리고 요추 쪽에서 나는 체간신경에서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그 다음에 머리와 아래쪽에 그 비뇨기기 쪽에 있는 부교감신경은 에너지를 떨어뜨려서 침이나 소화액이 나오지 않게 하죠. 그래서 입이 자꾸 마르고 그리고 물을 찾게 되고 그리고 소화는 잘 안 되고 설사가 자주 일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불안할 때 생기는 심이다. 그래서 코로나19 하고 나서 설사를 자주 했다. 이런 현상이 실제 바이러스일 수도 있지만 불안에 의해서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체간 쪽에 긴장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근육이 경직이 되고 또 에너지가 몸에서 팔다리 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혈당 소모가 팔다리에서 소모가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생각이 많아지니까 뇌에서도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죠. 그래서 에너지가 소모가 많이 되면 몸이 약한 곳이 이제 떨림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피가 그쪽에 덜 가기 때문에 눈이 자주 떨린다든지 아니면 대상포진이 생긴다든지 몸의 피부에 어떤 병이 생긴다든지 알러지가 좀 더 심해진다든지 불안할 때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교감신경을 떨어뜨리고 부교감신경을 올리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 영상에서 많이 다뤘었는데요. 교감신경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화를 내지를 않아야 됩니다. 화를 이게 우리의 위협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저번 코로나19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바이러스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변화를 하는 어떤 좋은 점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또 하나의 받아들이기 때문에 교감신경을 이제 억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관점을 바꾸어서 교감신경을 억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부교감신경을 올리는 방법은 머리와 그리고 아래쪽 비뇨기계 쪽의 어떤 활성화를 시키는 것인데요. 결국은 잘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 쪽은 이제 잘 자야 되겠죠. 아래쪽은 이제 배변 활동을 매일 규칙적으로 하고 편안하게 우리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잘 쉬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저번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부교감신경을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불안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코로나19 특히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는 좀 지혜랄까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 공간 그리고 나와 너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려볼 수가 있는데요. 시간에 대한 제약에 지금 구애를 갑자기 받게 됐습니다. 결국은 뭐 1주든 2주든 한 달이든 여러 가지 이제 각자 일을 할 때 시간이 제약을 받게 되겠죠. 갑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게 생겼다. 그럼 이 시간을 자기가 이때까지 못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만의 발전을 하기로 했었다든지 누구를 위해서 뭘 하려고 했었던데 못했었는데 갑자기 시간이 났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구체적인 예를 들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시간이 제약이 됐다면 다른 시간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간의 제약을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집 밖에 못 나간다는 일이 생기면 뭐 하루 종일 TV만 보고 뭐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촌에서 아무것도 없이 있었을 때도 그때도 뭐 모래나 흙이나 주사기, 공기놀이 같은 재미있는 놀이를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놀이화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 가지고도 놀 수 있네 라면서 이제 창의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공간이 제약이 되었을 때 그 공간 안에서 있는 물건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생각을 해보면 재밌는 갖가지 창의성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간적인 제약을 창의적으로 한번 해보면 이 공간과 나의 행복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결국 내가 어떻게 이것을 관점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시국이 혼란할 때 결국 다른 사람을 계속 보면서 일을 하고 또 아이와 또 부모님 또 친척 애인 모든 어떤 여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면서 신경을 썼다면 지금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라는 겁니다. 그럼 나라는 것을 어떻게 돌아볼 수 있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드려볼까요? 나라는 것은 일단 몸과 정신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고요. 먼저 머리와 얼굴, 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머리라는 것은 생각을 하는 이제 기관이고요. 얼굴은 이 생각을 표현을 하는 인식기관이고요. 그리고 몸은 그 생각을 했는 것을 표현을 하고 몸으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생각과 인식과 표현 그리고 행동이 이 일체에서 다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씩 한 번씩 점검을 해보면 좋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얼굴이 비대칭은 없는지 한쪽으로 씹어서 한쪽이 충치는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너무 숙여서 거북목은 없는지 이런 얼굴에 관련된 그리고 목하고 이런 부분의 어떤 병을 우리가 한번 뒤져보고요. 몸에서는 오른쪽 왼쪽 팔다리를 너무 한쪽을 써서 그쪽에 아픈 데가 없는지 그리고 안쪽 내장 쪽에 간이나 췌장이나 신장 이런 부분에 내가 소홀히 한 부분 없었는지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간을 나쁘게 하진 않았나 아니면 물을 적게 마셔서 콩팥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리고 너무 많이 서 있다 보니까 발을 힘들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것도 하나하나 다 들어가 보면 각각 세포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시켰나 목 같은 경우는 얼굴을 계속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나를 하나하나 세포로 다 들여다보면 이런 부분들도 내가 고칠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신 부분도 심리 마음 부분도 나를 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나의 마음을 어떻게 돌아보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명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루에 시간을 아침에 정해서 몇 분 정도 이렇게 명상을 해서 자기 마음을 계속 돌아보는 역할을 해보면 내가 이래서 남들한테 이렇게 됐구나 내가 어릴 때 이런 문제 때문에 이랬구나 그래서 이런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몸과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또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자기를 돌아봤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찾았을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자존감이 올랐을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관심을 돌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자존감이 타인의 사랑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면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때 그 사람이 내한테 이렇게 욕을 했는 이유가 이래서 이랬구나 남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자기 마음이 편해지면서 관점이 넓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불안한 이 부분이 시공간이 제약된 이 상황에 어떻게 요긴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일 수도 있다.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면요. 평탄한 시기, 오히려 번영한 시기에서는 침략이 오히려 올 수 있는 아주 부실해지는 시기로 점점점 다가설 수가 있었고요. 오히려 이런 전쟁이나 위험한 이런 시기에 의학의 발전도 생기고 전체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떨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이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지금까지의 시스템과는 완전 다른 예를 들면 이제 온라인 시스템이 아주 빠르게 구축화될 수가 있겠죠. 지금도 보면 이제 강의도 온라인 강의로 하고 모든 게 이제 사람이 대면으로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게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빠르게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결국은 오히려 우리가 가려는 방향이 빠르게 가는 혁명적인 이제 사건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되돌아보면 어렵다고 하는 시기가 오히려 자기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 결국 위기가 기회가 되고 재앙이 결국 자기한테 복이 된다는 역발상을 해보시면 이 코로나 사태를 오히려 자기한테의 아주 중요한 기회로 삼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못한 자기 소중한 관점을 찾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주제로 재밌게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